자유낙하 운동이다. 자유라는 건, 우리가 번지점프를 할 때 있잖아. 선생님 번지점프를 하면 모든 학생들 있잖아. 딱 올라가가지고 있잖아. 자신있게 올라가더라도 뛰어내리기가 좀 주저하거든. 쌤 딸이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싱가포르인가 홍콩인가 어디 가면 있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점프대가 있대.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본 게 쌤 딸의 버킷리스트야. 쌤 딸 있잖아. 뭐냐 이거. 놀이공원 가면. 바이킹. 엄청나게 타는 걸 좋아해. 한번 놀이공원 가잖아. 혼자서 바이킹 있잖아. 한 5번, 6번 타고. 쌤은 타보면 무섭거든, 겁나.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쌤은 가만히 이렇게 했는데, 쌤 딸은, 우와! 이렇게 타고 다녀. 있잖아. 쌤이 지금 자유낙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스스로가 아니라, 마찰이나 저항이 없이 떨어지는 게 자유낙하 운동이야. 그러면 저거를 보통 있잖아. 물체가 중력만을 받았는데 실제는 진공중에서라고 외울 거야. 진공중에서. 떨어지면 자유낙하다. 어떤 코끼리가 됐든 거북이가 됐든 당연히 마찰이 없으면 1초당 똑같이 9.8씩 속도가 증가할 거야. 근데 마찰이 있으면 당연히 있잖아. 마찰이 있는 거 그림 안 나왔나? 마찰이 있으면 당연히 있잖아. 깃털하고 쇠구슬은 쇠구슬이 먼저 떨어져. 마찰이 있으면이. 없으면 똑같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쌤이 이거를 있잖아.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이건 무조건 이거 시험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쌤이 나중에 문제를 샘플 문제 풀어주긴 할 텐데 많이. 쌤이 수평 던지기 운동이라고 부를 거야. 쌤 강의 노트가 있어. 쌤이 요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래서 가보면 이거구나. 자, 물체를 있잖아. 어려우니까 쌤 여기를 1m per sec, 2m per sec 이렇게, 여기가 있잖아. 건물 옥상이야. 옥상이었잖아. 내가 공을 던질 거야. 공을 던지는데 지면하고 수평하게 공을 딱 던질 거야. 그러면 공이 점점 낙하할 거고, 1m per sec 던진 애는 요만큼 가서 낙하할 거야. 여기를 그냥 있잖아. 2m 갔다고 치자. 여기는 4m 갔다고 치자. 여기까지 되지. 세게 던지면 갈 거야. 근데 있잖아,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마지막에 합쳐서 볼 거야. 이렇게 던졌는데 여기 있잖아. 저기 맨 저기 공중에서 저 물체를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지금 예전에 혹시 했던 거 기억나냐? 참. 우리가 있잖아, 한쪽 눈으로만 보면 있잖아, 거리 감각을 측정할 수가 없어. 해본 적 있냐? 있냐? 한쪽 눈을 감고 있잖아. 펜을 이렇게 딱 잡고 있잖아. 이렇게 맞추라고 하면 있잖아. 못 맞춘다. 한쪽 눈은 거리 감각이 없어서 그래. 거리 감각이라는 건, 우리가 두 쪽 눈이라는 건, 사람이 이렇게 두 개 눈이 있고 얘가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각도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저거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감을 잡는 거야. 그래서 한쪽 눈으로는 거리 감각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맨 위에서 그냥 쳐다보는 사람 있잖아. 공이 아래로 떨어지는지 나에게 다가온지는 이 사람 입장에서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 공이 있잖아. 반드시 가다가 갑자기 탁 멈춰버린 거야. 납득이 됐냐? 그치? 그러면 이쪽에서 본 사람은 공이 멀어지는지 가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본 사람은 공 있잖아. 그냥 아래로 점점 빨라지다 여기서 탁 멈춘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야. 그럼 위쪽에서 본 사람은 있잖아. 공이 속력이 안 바뀌어. 처음에 1m per sec로 던졌기 때문에 계속 1m per sec 가다 갑자기 얘가 사실은 여기 지면이 딱 붙었는데 탁 멈춰버린 거야. 그러면 이런 거는 등속 운동이라고 부를 거야. 여기서 본 사람은 마치 있잖아. 물체가 오른쪽 가는 건 안 보이니까 아래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를 거야. 그래서 저렇게 부른 상태에서 각각의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물체가 있잖아. 몇 초 만에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 거리가 2m 갔어. 3m 갔어. 왼쪽에서 쌤이 레프트라고 할게. 참. 레프트에서 본 사람하고, 쌤이 여기 위에서 본 사람을 탑에서 본 사람 할게. 레프트하고 탑하고. 저 2m 가는 거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레프트 계산이 안 돼. 그치? 위 탑에서 본 사람 계산할 거예요.
1m/s 가다가 갑자기 탁 멈췄어. 근데 간 거리가 2m야. 그럼 몇 초 간 거야? 2초 간 거겠지. 그러면 물체가 가서 2초 동안 갔는데, 그럼 레프트가 본 사람 것도 당연히 물체가 2초 만에 떨어진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동하는 시간이 여기 이동하는 시간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을 가지고 저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공식으로 좀 외워주면 좋다. h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이미 우리 밑에가 써놨어. 근데 여기 옆에다 같이 한번 써놓으면 좋다. L은 2분의 1 gt 제곱이다. 근데 공식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한 거다. 자, 쌤 여기를 볼게. 아까 쌤이 여기 있잖아. 넓이를 쌤이 한번 구해볼게. 이거 구해볼게. 속력을 1m/s고 여기가 시간이 아까 2초였어. 속력이 점점 잠깐만 여기는 지금 처음에 0이었어. 자, 다시 이거 볼 거야. 처음에 속력이 0이었어.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고 높이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런데 우리는 가속도를 알고 있다.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변화량이야. 1초당.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울기가 10이야, 10. 그러면 2초가 지나면 1초일 때는 속력이 10이고 2초 지나면 속력이 20이야. 여기 속력이 20이 된다. 넓이를 구해볼게. 넓이를 구할 때는 당연히 2분의 1을 곱하기 2초 곱하기 높이 20 이렇게 구하겠지만 이렇게 안 구하고 여기는 공식에서 A를 줬기 때문에 A 가지고 구해보라는 거야. 여기 높이는 가속도하고 시간 가지고 구해보면 Y는 AX 이런 그래프야. Y는 가속도가 10 그리고 시간이 2초. 그래서 높이가 여기가 20이야 이렇게 구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요 높이 값을 가속도랑 시간값을 곱한 거라고 놔주면 돼. 그치? 그러면 수식으로 써볼게. 넓이는 L은 S로 써도 괜찮아.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이 시간, 높이가 AT. 그러면 2분의 1을 AT의 제곱이야. 그런데 이 기울기 A가 중력가속 G니까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 거야. 이거는 재환이 너 보라고 생각해. 물리를 2학년 때 선택하면 저렇게 유도를 해야 돼. 그래서 1학년에서는 이런 유도 과정이 몰라도 상관없고 외우는 게 더 편하면 외워주는 게 훨씬 좋고 쌤이 무조건 외우라고 한다. 그러면 낙하거리라고 쌤 부를 거예요. 여기를 낙하거리 사역한데 낙하거리 공식은 아까 썼던 것처럼 2분의 1 GT제곱 무조건 외워라.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는 그냥 수평 방향 수평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수평 거속시. 낙하거리는 2분의 1 GT제곱. 같이 똑같은 식이다. 밑에가 써놨다. 수평 이동거리는 수평 거속시라는 5글자로 외울 거야. 낙하거리는 2분의 1 GT제곱 이렇게 외울 거야. 그래프로 따지면 얘는 1m/s 일정할 거고 시간이 2초 만에 끝났을 거고 여기도 시간은 2초 만에 했을 거고 쌤이 있잖아. 기울기에 가속도를 쓰는 방법 항상 여기 끝에다가 G는 10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10은 20 이렇게 써주면 돼. 1초당 10씩 늘어나니까. 넓이는 삼각형 넓이 그래프로 주면 삼각형 넓이로 바로 구할 거고 공식으로 구하면 2분의 1, 10, 시간이 2초 2의 제곱 이렇게 구할 거야. 그래서 20 이렇게 구할 거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이제 얼마나 어렵게 나오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 나머지 이제 잠깐만 개념이 하나만 쌤 여기까지만, 요 페이지까지만 수업을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일단은. 할 거고, 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 자, 쌤이 지금 여기
설명했던 내용들이 저렇게 나왔어. 쌤이 지금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한 가지만 해볼까? 자, 하나만 해볼게. 진짜 헷갈리는 것들이 나온다. 잤잖아. 여기를 쌤이 수평 던지기 운동이라고 부른다. 수평 던지기 운동은 가속도 운동일까? 아닐까? 가속도. 지원 연습 글자로. 속도의 변화량. 정리랑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 얘는 속도.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걸 쭉 이걸 봐봐라. 있냐 없냐? 속도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라고 그랬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고 이 순간은 이렇게고 이 순간 이렇게고 이 순간은 이렇게. 접선의 방향이다. 속도의 방향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바뀌었지. 속력도 점점 빨라질 거야. 속력도 바뀌었어. 그러면 혹시 있잖아. 가속도가 일정한가 좀 봐주라. 가속도가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를 건데 혹시 있잖아. 얘 혹시 있잖아. 등가속도 운동 맞아?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해? 1번. 맞다. 2번 아니다. 지원. 맞다. 왜? 이현호 왜? 정민아. 외운다. 근데 이걸 외울 때 있잖아. 펜 들어라.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자, 이렇게 쌤이, 저거는 매 순간 학생이 실수한다. 일단, 등가속도 이 부분 확인할 거야. 접선의 방향은 이거 반드시 있잖아. 쌤이 여기 있잖아. 지금. 이거는 반드시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접선의 방향. 그리고 알았어. 그러면 일단 바뀌겠네. 근데 있잖아. 등가속도라는 건 우리가 공식이 F는 MA. F는 MA거든? MA인데, 딱 지구 중력에서만 A가 딱 9.8이어서 G야. F는 MG라고 써도 뭐 괜찮아. 둘 다 익숙해. F는 MA, F는 M 두 개 쓸 거야. 여러 번 쓸 거야. 그런데 있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힘도 일정해줘야 돼.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 일정한 거고,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거꾸로 또 힘이 일정한 거야. 수식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여기 물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 힘은 뭐가 있을까? 뭐밖에 없냐? 이미 딱 던져 손을 뗐으니까 중력밖에 없어. 중력은 지면이 지금 이렇게 수평형으로 돼 있으니까 중력은 여기 있을 때도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해.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야. 이 방향이 작용을 해. 물체가 여기 가면 이때도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해. 물체가 이리 가면 이 방향도 이리 작용해. 물체가 이리 가면 이때도 이렇게 작용해. 요거 이 세 개를 꼭 그려놔라.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여러분 그려갈 거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같아. 힘의 크기는 F는 mg거든. F는 mg인데 질량이 1kg이니까 1 곱하기 10 해갖고 10N. 항상 일정해. 힘의 방향도 일정하고 힘의 크기도 일정하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요 그림, 요 화살표 색이 그려놔라. 자, 그려놓고. 나중에 저거는 논리적으로 있잖아. 헷갈린다, 진짜로.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 그래, 쌤 있잖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할게.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할게. 우선 여기까지 할 거고, 쌤이 조금 개념석을 다음 시간에 잠깐 조금 더 하고, 문제를 풀러 갈 거야. 잠깐만요. 지원이는 잠깐 있어. 혹시 뭐 질문할 거 없냐, 너 저기면, 내용 중에? 괜찮냐? 그럼 괜찮다. 쌤이 미리 줄게, 미리. 자, 미리 줄게. 잊어버리려나? 쌤이 여기가 다음 시간에 줄 숙제인데, 아직 개념이 덜 끝나가지고 쌤이 지금 프로라고 하지는 않을 거야. 쌤이 미리 준 이유는 가서 한번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보라는 뜻이야. 그리고, 자, 그럼 볼 거고, 하나 문제고, 하나는 답지만, 이렇게 봤으면 된다.